안녕하세요. 생명보험 설계사 등록시험 정답만 콕 찍어 알려주는 남자 이준태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보험 법규 세 번째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보험 소비자 보호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소비자 보호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생명보험 광고의 종류와 심의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볼 테니 두 눈 부릅뜨고 집중해 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Here we go! 소비자 보호제도 첫 번째, 예금자 보호법. 많이 들어보셨죠? 예금자 보호법은 금융기관 파산 시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에요. 아래 그림을 통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우리나라는 크게 네 가지 금융기관이 존재해요. 은행, 증권, 카드, 보험. 이런 금융기관 모두 고객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고객은 금융기관을 믿고 돈을 맡기는 거고요. 그런데 믿고 맡긴 금융기관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은 의무적으로 고객이 맡긴 돈을 보호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라는 곳에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혹시나 자기네 회사가 망하게 되면 내 대신 고객들의 돈을 지켜주세요 라는 목적으로요. 이러한 예금자 보호법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볼게요. 먼저 예금보험공사는 언제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느냐, 지급 사유가 중요해요. 쉽게 말해 회사가 망하면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겠죠. 그 사유가 크게 1종과 2종 사고로 구분됩니다. 먼저 1종 사고는 예금 지급 정지이고요. 2종 사고는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이에요. 쉽게 말해 예금 지급 정지는 금융기관이 큰 문제가 생겨서 고객들에게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보면 돼요. 아직 망한 것까지라고는 볼 수 없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고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2종 사고인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은 느낌도 셀 뿐더러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망한 거라 볼 수 있어요. 가끔 시험에서 보험 사고의 종류를 섞어놓고 성격이 다른 걸 골라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느낌상 조금 가벼운 예금 지급 정지는 1종 보험 사고, 느낌이 센 취소, 해산, 파산은 2종 보험 사고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보장 금액은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퀴즈. 삼성생명은 예금자 보호법을 받는 회사잖아요. 그럼 삼성생명도 예금자 보험공사에 열심히 보험료 내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삼성생명이 판매하는 모든 보험 상품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답은 NO. 다시 말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금융기관이라 하더라도 모든 상품에 대해 보호를 해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보호하는 상품은 어떤 게 있고 보호하지 않는 상품은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대부분의 개인보험은 예금자 보호가 되고요. 뒤에서 배우시겠지만 변액보험은 보험료를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형 상품이라 예금자 보호가 안 돼요. 여기서 변액보험이라 하더라도 특약과 최저 보증에 대해서는 보호를 해준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은 생명보험편에서 다시 한번 공부해봐요. 시험에는 보호하지 않는 보험 상품이 종종 출제됩니다. 법인보험, 보증보험, 변액보험의 주계약, 재보험 이렇게 네 가지는 보호를 하지 않는 보험 상품이라는 거 반드시 외워주셔야 해요.
참고로 재보험은 재방송할 때 재자를 써서 다시 가입하는 보험을 말해요. 예를 들면 보장 금액이 큰 물건의 보험일 경우 보험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책임져야 할 금액이 부담스러워지잖아요. 그래서 인수보험 회사가 다시 다른 보험회사에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걸 보험회사가 또 보험을 가입한다라고 해서 재보험이라고 합니다. 이런 재보험도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소비자 보호제도 두 번째,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약간 생소하시죠? 그런데 금융감독원이라는 말과 민원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존재하는데요. 그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는지 아래 그림을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계약자는 보험 설계서를 통해 보험 상품을 가입하게 되죠. 그런데 만약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계약자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겠죠. 그런데 만약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줄 수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작정 달라고 할 수도 없고 회사는 못 준다고 버티버리면 도와달라고 해야 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나오는 곳이 바로 금융감독원이에요. 피해를 본 계약자는 금융감독원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분쟁조정 신청을 하면 돼요. 그러면 금감원은 보험회사에게 30일 내로 계약자와 합의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보험회사는 30일 내로 계약자와 원만한 합의를 해야 하는데 합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금감원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시켜요. 여기서 이번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서 60일 내로 조정안을 만들고 이걸 다시 금감원에 보내면 금감원에서는 이 조정안을 보험회사와 계약자에게 보내서 수락을 권고하게 됩니다. 보험회사와 계약자 모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든 조정안에 수락을 하게 된다면 재판상 화해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여 다시 되돌릴 수 없게 되죠. 그런데 만약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만든 조정안조차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의 최종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문제. 만약 계약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 신청을 함과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해 법원과 금감원 중 누구 힘이 더 셀까요? 정답은 계약자가 금감원의 분쟁조정 신청, 즉 민원과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면 금감원은 그 사실을 안 즉시 조정 절차를 중지해버리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다루지 않아버려요. 그 이유는 아무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 결정해버리면 그 조정안은 쓸모없게 돼버리거든요. 쉽게 말해 법원의 힘이 더 세다는 뜻이죠. 자, 이번 파트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날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처음에 자체 합의하라고 30일을 주고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60일 동안의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거 반드시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 두세요. 보험소비자 보호제도 세 번째는 금융감독원과 생명보험협회, 생명보험회사에서는 고객 상담 창구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요. 소비자 편의를 위해 힘쓰고 있다는 것과 특히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존자와 사망자에 대한 보험 가입 조회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내가 어떤 보험을 가입했는지, 혹시 보험금을 안 받은 게 있는지 등을 알려주는 내 보험 찾아줌
영어로 GOOM이라는 걸 운영해서 보험 가입 내역 및 보험금 청구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어요. 이때 우체국이나 새마을금고에서 가입한 공제보험은 조회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이는 혹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말하지 않아도 사전에 지정한 자가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끔 해주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 가족 없이 혼자 사시는 분 같은 경우에 갑작스런 사고로 의식을 잃거나 하게 되면 보험금을 따로 청구할 수 없잖아요. 그럴 때 내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끔 미리 대리인을 지정해 놓는 거죠. 그렇게 되면 보험회사는 미리 지정해 놓은 대리인에게 보험금을 내어주게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생명보험 광고 심의 제도라고 있어요. 가끔 TV에서 보험 상품 광고하는 거 본 적 있으시죠? 이런 광고들이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미리 광고 내용을 심의하는 거죠. 이런 광고 심의 대상인 광고는 간행물이나 방송 매체, 온라인 매체나 인쇄물 등 모든 광고를 포함하고요. 참고로 광고 심의는 생명보험협회에서 관할하기에 보험회사에서 본사에서 만든 것만 심의한다고 해요. 즉, 지점이나 대리점, 설계사가 만든 광고물은 생명보험협회에서 심의하는 게 아니라 보험회사에서 자체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광고 심의를 하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보험 광고는 아래 그림처럼 찌라시라고 불리는 인쇄물로 된 보험 상품 광고도 있고요. 홈쇼핑에서 많이 하는 판매 방송 광고, 마지막으로 지상파 방송국에서 하는 이미지 광고가 있어요. 판매 방송과 이미지 광고의 차이점은 상품 판매 방송은 쇼 호스트나 연예인들이 나와서 보장 내용과 보험료까지 보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반면에 지상파에서 하는 이미지 광고는요. 상품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이 보험회사의 상호나 회사의 이미지 자체만을 광고하게 되죠. 즉, 판매 방송은 보험료나 보장 내용이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철저한 광고 심의가 이루어지는 반면에 이미지 광고는 잘못된 내용이 방송되다 하더라도 회사의 이미지만 나빠질 뿐 소비자에게는 직접적인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니기에 별도로 심의하지 않습니다. 먼저 인쇄물로 된 상품 광고는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하는 사전 심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심의 신청을 하면 광고심의위원회가 소집되고요. 해당 광고 인쇄물을 심의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험회사에 통보하면 인쇄물 광고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케이블 TV에서 하는 보험 판매 방송은 방송하기 전에 하는 사전 심의와 방송을 먼저 내보낸 뒤 모니터링 제도를 이용해서 사후에 심의하는 사후 심의를 같이 해요. 즉, 사전 심의는 방송 전에 쇼호스트가 말하는 내용인 스크립트를 먼저 심의하는 방법이 있고요. 매월 한 편에서 세 편씩 현재 방송하는 보험 광고를 선정해서 사후에 심의하는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 페이지에서 중요한 건요. 광고 심의 절차는 사전 심의가 원칙이고요. 판매 방송은 사전 심의도 할 수 있고 사후 심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광고는 별도의 심의가 없다는 거 좀 기억해 두세요.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광고 심의를 위해 광고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요. 광고심의위원회는 보험회사, 학계, 법조계, 언론, 소비자단체 등 여러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어서 광고의 적절성이나 위반 여부 등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각 사항을 위반했을 때
제재금이 종종 출제되니까요. 한번 이 점을 먼저 기억해 두세요. 자, 첫 번째. 심의 대상임에도 심의 없이 광고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광고하는 경우는 1억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받고요. 필수 안내 등 준수사항이나 금지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했을 때는 5천만 원. 마지막으로 광고에도 유효기간이 있는데요. 1년의 유효기간을 경과했는데도 재심의받지 아니하고 계속 광고를 하고 있다면 3천만 원 이하의 제재금을 부과받게 된다고 하니 각각 위반사항과 제재금에 대해 다시 한번 유념해서 봐주세요. 다음으로 보험 광고에서 반드시 안내해야 할 필수 안내사항과 광고하면 안 되는 금지사항이 있어요. 크게 어렵지 않으니 가볍게 한번 봐주세요. 먼저 필수 안내사항에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 인수가 거절되거나 기존 보험료보다 인상되거나 보장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반드시 안내해야 해요. TV 광고 보시면 맨 마지막에 이러한 내용들을 빠르게 읽어주잖아요. 그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변액보험은 주식에 투자하는 보험이기에 성과에 따라 보험금이 바뀔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안내해야 할 사항이에요. 반대로 보장금액이 큰 내용만 집중 강조하거나 고액 보험금 사례를 소개하는 행위, 또 갱신형 상품임에도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음을 알리지 않는 행위는 금지사항에 해당되니 이 정도만 참고하면 되겠죠? 배운 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음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금융감독원이 설치 운영한다. 맞죠? 금융분쟁조정 신청을 금융감독원에 하면 금융감독원장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소집해서 조정안을 마련하니까요. 2번 조정의 회부를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이것도 맞죠? 복습하자면 금융분쟁 조정 신청을 하면 금융감독원은 자체 합의하라고 30일을 주고 미합의 시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보내서 60일 동안 조정안을 마련하게 하고 그 조정안을 가지고 수락을 공고하니까요. 3번 모든 금융분쟁조정 신청은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아니죠. 1차로 30일간 자체 합의하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굳이 분쟁조정위원회에 갈 필요가 없으니까 3번이 틀린 문장.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지금까지 보험 소비자 보호제도, 보험금 대리 청구인 지정제도, 광고 심의 제도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시간에는 보험 정보 공시와 생명보험 민원의 현황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오늘 배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면 후다닥 확인해서 정확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